언니 인스타에 올리신 순정이 이야기 보고 제 강아지 죽을 때도 눈물 안 나더니 그 글 보고 눈물 왕창 쏟아져서 눈 부었어요. 우리 강아지 순정이 아니고 순종이. 저도 이제 일주일 넘었잖아요. 넘었거든요. 순종이 보낸 지. 반려동물은 잘 키우고 잘 돌보고 그것도 인간이 해야 할 몫이지만 아예 키우기 전부터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이번에 더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사실 키우면서도 얘가 그냥 마냥 귀엽기만 한 반려동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잘 덜 된 거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키웠거든요. 그때 제가 순종이를 동생이랑 우리 강아지랑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돈을 버니까 엄마 아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강아지는 케어를 할 수 있겠지, 이 기대감, 이 정도의 준비만으로 순종이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를 딱 키워보니까 원래 아픈 애였던 거예요. 얘는 그 뇌수두증이었어요. 태어나고 3개월, 4개월? 뭐 이때 가만히 있다가 끙 하면서 뒷다리를 이렇게 오그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MRI 안 찍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MRI를 제가 돈을 주고 당연히 찍을 수는 있지만 나도 준비가 좀 덜 됐던 거지. MRI를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게 또 강아지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민을 하던 시기도 조금 있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찍어는 보자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벌써 12년 전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그래갖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얘 보니까 머리에 물이 30%가 차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 이렇게 머리에 물이 있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도는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멍하다든지 아니면 좀 픽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경련이 되게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순종이는 머리에 물이 이렇게 30%는 이만큼이 있는데도 보기엔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경련을 그때는 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막 잊을만 하면 한 번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면 얘를 약을 먹여야 될까요? 막 이랬더니 이게 또 약 먹기 너무 애매하대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했더니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했어요. 수술할 수 있대. 무조건 수술하자. 이렇게 또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동물의 삶을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수술을 해줘가지고 하는 게 얘의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돈 쓰기가 싫어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얘가 또 괜찮은 거예요. 제가 늘 다니던 그 24시 동물병원에 아니라 동네 병원도 좀 가봤어요. 다른 병원. 그 병원에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이 강아지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좀 이런 조절을 잘 해줘야 하고 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얘가 경련이 좀 더 올 수 있고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켜보다 보면은 좀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얘가 털이 좀 너무 길거나 이러면 좀 경련을 살짝 한다든지 그리고 발톱이 좀 길면은 얘가 살짝 또 경련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발톱 제때제때 깎아주기. 사실 엄마 아빠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순장이를 동생이랑 이렇게 작당을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되게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가 조금 수컷이라서 여기저기 지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엄마도 많았어요. 근데 한 3년 이렇게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 순종이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그 시점부터 순종이의 그 경련이 정말 너무 많이 줄었어요. 얘가 경련을 하던 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해피하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한 달 전이었죠. 얘가 컹컹대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심장병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심장이 진짜 많이 커진 상태로 기도를 눌러서 컹컹대는 거였고 그럼 그때까지 주인이 너는 뭐 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으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여기저기 갔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검사를 할 생각도 저는 못했고 저희 가족들도 못했고 검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뭐 누구의 탓을 한다기보다는 상황이라는 게 그럴 때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선생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좋은 선생님 만났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1년 넘게 살고 있는 강아지들이 또 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슬펐죠. 제가 이제 울었어요, 슬펐어요 이런 얘기를 다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병원에서도 뭐지? 와 이거 웬 심장병?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약을 먹였는데 약을 되게 아침 저녁으로 당연히 잘 먹였죠. 그래서 얘가 컹컹대는 것도 없어지고 너무 잘 놀고 고구마 주면 또 빙글빙글 돌고 밥도 잘 먹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할 때 병원 예약한 대로 제때 잘 가서 검사를 또 하고 했는데 심장 크기도 좀 줄어들고 좀 나아졌다. 약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약을 일단은 조금 더 계속 먹여보고 지켜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가 가던 날도 원래 병원을 가기로 한 예약이 된 날이었어요. 저도 촬영을 그날 월요일 날 싹 다 끝내놓고 사실 그 다음날 저희가 해외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었어요. 해외 가기 전에 다 해놔야 되니까 저녁에 해놓고 10분 동안 막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누나 순종이가 많이 안 좋아 이래요. 곧 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이제 가기 전에 뭐 주인을 떠난다든지 혼자 좀 구석에서 잔다든지 막 좀 피한다든지 조용히 혼자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 순종이는 슬프지 않아서 웃는 거 아니고요. 되게 멋졌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경련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안아줬거든요. 괜찮아 일로 와 이러기도 하고 새벽에 자다가도 경련을 할 때 얘가 하면서 막 저한테 오고 엄마한테도 가고 제 동생한테도 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서 그런지 제 동생 밥 먹고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종이가 하면서 제 동생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나보다 이렇게 봤는데 얘가 이렇게 경련을 하는 거죠. 동생도 이게 경련한다 싶어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던 찰나에 경련을 하면서 약간 좀 이런 소리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족들끼리는 또 강아지를 잘 보내기 위해 또 뭐랄까 너무 슬프지만은 않게 나름의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얘가 가기 전에 마치 사인을 준 것 같다고. 얘들아 나 간다. 그래서 그래 순종아 잘했다.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힘을 잃으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 동생이 안아주고 하는데 힘을 못 쓰더래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얘를 보게 되고 아빠도 얘를 보게 되고 물론 저희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집집마다 또 강아지를 애정하는 어떤 좀 순위가 또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아빠는 순종이가 막 짖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은 시끄럽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텔레비를 보면서 순종이가 아빠 옆에 오면은 순종이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쓰담쓰담 해주고 한두 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다주면서 쓰는 사람은 또 우리 아빠예요. 근데 아빠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도 빨리 가야겠다 하고 근데 제가 순종이를 많이 아픈 걸 알고 너무 검색해보고 찾아보기 싫었는데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아지가 혹시 집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막 검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알려줬었어요. 옆으로 잘 뉘인 상태로 수건 같은 데 싸서 강아지 집 원래 그 이동식 강아지 집 있잖아요. 그런 데 넣어서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거나 또 픽업 서비스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그렇게 하거나 병원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순종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빨리 병원에 가자 했을 때 준비된 커다란 수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깨끗한 거. 그거에 순종이를 싸서 이제 병원에 이동하면서 저는 전화를 하고 있었죠. 이제 실시간 상황을 또 듣기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또 돌아왔을 때 뭔가 어안이 벙벙하니까 눈물이 막 나고 그렇다기보다 아직 좀 그래? 숨은 쉬고 있어?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엄마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순종이 갔나?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도 진짜? 갔어? 숨 안 쉬어? 심장 안 뛰어? 막 이렇게 막 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좋았던 거는 순종이의 상태를 수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바로 해줬고 그런 상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몰랐거든요. 약간 사이즈는 한복 상자 같은 그런 상자였고 거기에 이제 순종이를 넣어서 이렇게 뚜껑도 덮어서 누나 순종이 갔대 이러는데 이제 그때 전화를 끊고 안 울었는데 실버라인한테 서서 순종이 갔대 이러는데 그때 이제 막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울다가 또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강아지가 갔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또 검색을 다 해봤어. 근데 내가 찾아놓은 데를 저장도 해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전화를 했다? 이제 다시 또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그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랬더니 집이 어디냐요? 그래서 저는 일산이고 지금 강아지는 강서구 쪽이 서울 강서구 쪽이라고 이랬더니 저희가 일산이 있기도 한데 일산은 대형 강아지 위주로 하는 그런 화장장이고 소형견은 안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먼데라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12시간 뒤에 비행기가 뜨는 일정이었고 안산이면은 내가 운전을 해서 혼자 가야 되는데 갈 수야 있지만 또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이게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또 조금 무리하면 배가 좀 뭉치거나 이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냥 그러면 안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산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일산에는 대형견 장례식장밖에 없고 안산으로 가야 된대 이랬더니 제 동생이 검색하니까 서울에 마포구에도 있고 서울에 뭐가 되게 많아 이러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검색을 하는데 진짜 서울에 이렇게 뭐가 많은 거예요, 업체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마포구에 있는데 전화를 할 테니까 너는 여기 그 반포동에 있는데 전화를 해봐 이라고 둘이 다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업체에 두 번째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일산에서 가실 수 있는 이 서쪽에 있는 허가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일산에 하나, 안산에 하나, 김포에 하나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동생도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오시면 1시간 안에 그 화장 진행이 가능하긴 한데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예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해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안산으로 가야 한다는 답변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추측인데요. 서울 여기 경기권의 서쪽에는 허가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3군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 업체는 제 추측인데 전화만 받으시고 김포에 연계된 데는 김포로 가라고 하고 안산에 연계된 데는 안산에 가라고 하고 일산에 연계된 데는 일산에 가라고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은 제가 또 후기를 본 바로는 좀 잘 안 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느낌? 결국에는 주인은 정신없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다 하게 되는. 그래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좀 정신이 없더라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는 게 이게 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터에 저 혼자 이제 차로 갔죠. 강민이랑 실버라인은 밥 먹고 있고 차에 앉아 있으니까 관계자분이 검은색 옷을 입고 이제 장갑 같은 것도 끼고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차 문을 두들기시면서 바로 진행 가능하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하고 동생이 데리고 오고 있다 했더니 그러면 차에서 대기하시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으시더라고요. 그 안에도 휴게실도 있고 해서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저희 엄마 차가 오더라고요. 제 동생이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딱 보는데 상자가 참 깨끗한 상자가 엄마 무릎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여기 있구나 싶으면서 참 그래요. 이게 뭐랄까 얘를 못 보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키워가지고 얘를 이제 보낸 거잖아요. 얘와 함께 그 나의 20대 청춘이 담긴 그 추억 상자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슬프고도 아쉽고도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거든요. 이제 진행 바로 가능하니까 하시겠냐고 알았다고 해서 가요. 그러면은 그 상자를 관계자분이 들고 저희는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담실 같은 데가 있고 그 앞에 강아지를 눕혀놓고 뭔가 사진도 띄워놓을 수 있고 또 그런 방에 공간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순종이 보내고 진짜 많이 울었냐면 강아지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을 하나 찾아서 보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을 찾는데 진짜 그 사진 찾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의 젊을 더 어릴 때 얼굴들하고 내가 얘를 안고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아기 때 막 이런 사진들이 막 내 사진첩에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워낙에 마르고 이러니까 좀 잘난 거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덜 말라 보이는 그런 사진 고르고 골라놓은 거를 상담소에 가니까 이미 이렇게 사진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 사진을 이제
처음 봤잖아요. 내가 사진 보면서 와르륵 했던 게 우리 엄마는 상담실에서 순종이 사진을 보면서 와르륵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진을 돌렸어요. 도저히 이게 막 상담을 들을 그게 안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해요. 순종이는 한 켠에 선반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때 기억이 좀 흐릿해져가지고 경황이 없으니까 잘 전달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장례 처음 해보시냐? 그래서 처음 한다. 그러니까 절차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가장 맨 위에 있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장 많이들 선택을 하신다. 근데 기본이라고 해도 강아지 수위나 이런 게 안 좋은 걸 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걸로 하셔도 괜찮고, 이제 마음에 따라서 좀 더 이 아래 보시면 이 내용대로 선택하실 수도 있다. 네, 저희는 그 가장 맨 위에 있는 기본으로 했어요. 금액도 이제 현실적인 거니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통 강아지 장례, 화장 이런 거 하면은 몸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은 20만 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일산에 허가받은 화장장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게 4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내면은 더 이상의 비용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 설명 듣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순종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바로 옆방이 이제 거기에 화장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사람은 입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를 상자에서 꺼냈는데, 전 순종이 처음 봤잖아요, 그때. 와, 근데 제가 막 그 전에도 울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그냥 그래 눈물이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냥 탁 꺼내지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되더라. 이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우는 게 안 돼요. 얘가 목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깨끗했고 그냥 인한 것 같았고 자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있어요. 12년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 해야 하나? 내가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우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싶을 정도로 막 그랬죠. 우리 엄마는 참 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 순종아 저거 아니 분명히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순종이 그때 가는 순간에도 우리 엄마가 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또 막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행해주시는 분이 수의를 이렇게 입혀주셔요. 강아지는 팔, 다리를 이렇게 넣고 그런 게 안 되고 약간 덮어서 싸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더라고요. 순종이를 박스에서 꺼내서 TV로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순종이를 그대로 올려놔요. 엄마 얘 일어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일어날 것 같아 이러고. 근데 쓰담쓰담 하는데 저도 약간 좀 무서울까? 막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냥 자는 애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잘 가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좀 진정이 되고 나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순종이 화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순종이랑 나무 상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시 담아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 순종이를 데리고 바로 또 거의 옆방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갔죠. 가니까 화장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진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유리 밖에서 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진행하시는 분이 순종이를 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화장하는 기계에 순종이를 넣고, 그러고 이제 화장이 되는 거죠.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얘가 작으니까. 그래서 화장이 되는 동안에는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아빠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어쩌면은 그냥 고생 많이 안 하고 잘 된 것 같다. 막 어떻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덜 슬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분골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 한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열면서. 그리고 오늘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열리면 이제 쭉 나오는데, 화장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요만한 재가 돼요. 가루와 함께, 그리고 그 약간 뼈 덩어리들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쓸어서, 제 동생은 그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 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빗자루와 쓰레바지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쓸어주시는데, 제 동생은 조금 그거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빗자루가 너도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 사람도 저렇게 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채 같은 데다가 그걸 이제 걸러요. 왜냐면 분고를 줘야 되니까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 덩어리 나온 거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뼈와 분골을 절구 같은 데에 넣어서 이렇게 직접 빻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루가 곱게 되면은 그거를 저희가 고른 거 있잖아요. 거기 나무 함에 잘 담아요. 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요만한 나무통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그거를 보자기에 또 그 자리에서 싸주셔요. 그리고 그 분골하고 사진을 가지고 끝나는 거죠. 1시간 정도? 엄마도 제 동생도 바로 집으로 가면 기분이 너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엄마 우리 집에 가자 가가지고 그냥 강빈이도 보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가. 근데 다 너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강빈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할머니! 삼촌! 막 이러고 강빈이로 좀 더 환기가 되죠. 뭐 환기된다는 표현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환기해야죠. 계속 슬픔에 묻혀서 일상생활을 못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실버라인은 순종이를 못 봤잖아요. 그 화장을 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못 찍겠더라고요. 와, 영상, 사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기억 속에만 두고. 근데 실버라인은 그 과정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영상 통화는 했어요. 실버라인의 후기는 후기? 실버라인의 느낌? 강아지는 끝까지 귀엽다. 와서도 귀여웠고 갈 때도 귀엽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골이랑 사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엄마 이거 내가 갖고 있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아는 거지. 다시 현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내면 너무 당연히 슬프지만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브이로그라는 게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24시간을 다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찰 카메라를 켜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감정이 어떤지 그게 카메라에 다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를 보낸 거를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도 일상이고 하니까. 근데 이러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런 여행을 간다는 것이 참 보여지기에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가지 말아야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실버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더라고요. 집에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촬영을 안 하고 가는 게 진실이한테도 훨씬 나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가? 괜히 또 계속 질질 짜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여행인데 이게 가도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일단 짐을 싸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정이 분골이랑 사진이 있잖아요. 원래 그 커피 머신 옆에 놨다? 근데 볼 때마다 근데 진정이 좀 됐다, 난 잘 보냈다 생각을 했는데 보면 에이씨 하고 또 눈물이 확 나요. 오빠 나 안 될 것 같아. 얘 여기 넣어놔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장에 넣었다. 근데 우리 집 장이 손잡이가 없잖아요. 순정이를 넣어놓은 장이 어딘지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슬프니까 그걸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열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엔 봐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아 하면서 순종이 보낸 지 1시간 2시간도 채 안 됐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순종이가 없어. 여기가 아니네? 옆 칸인가? 다시 열면 씨 여기도 아니네? 근데 그 사진 넣은 데가 강빈이 3D 초음파 사진이랑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딱 열었는데 거기에 강빈이 사진 딱 보이고 순종이가 그 옆에 딱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아씨 하고 눈물이 또 나. 그리고 다시 막 눈물을 닦고 문을 닫고 사진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 잠시 그만 보고 그러다 또 짐 싸다가 또 볼까? 이러고 또 장을 막 3번 4번 열면서 순정이 찾아가고 사진 보고 그러고는 잠을 못 잤죠. 나중에 들었는데 아빠가 원래 9시 10시면 주무세요. 근데 순종이 화장하고 12시쯤 1시인가 들어갔는데도 아빠가 안 자고 있더래요. 며칠 뒤에 들었는데 그날 아빠도 거의 밤을 샜나 봐요. 어쨌든 어떤 한 생명이 같이 있다가 어떤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렇잖아요. 새벽에 그 공항 리무진을 타려고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깜깜한데 이 나무랑 막 이렇게 보는데 순종이 갔네. 버스 정류장에서 또 막 눈물이 차올라. 홍콩 계속 식사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실버라인한테 쭈글쭈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막 돌아다니니까 이 배가 또 땡겨요. 임산부 7개월 임산부라서. 호텔 들어오면은 멍하니 이렇게 하늘 보면은 얘가 갔나. 그러다가 나 수영복 예쁜 거 샀는데 나 수영복 입어야 돼. 또 그러다가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좀 괜찮더라. 순종이 잘 있나? 이러고 또 장 문을 한 3번 4번 열고 딱 봤는데
조금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영상을 막 저희는 컨펌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진실아 이거 영상 확인해야 돼. 아니야 이건 안 해도 돼. 왜 순종이야? 이랬더니 순종이가 나오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 이러고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반려동물을 보내고 나면은 다시는 못 키운다는 사람이 많더라.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또 키우고 싶진 않아요.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느 날 이 반려동물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케어를 하는 상황이면 모를까 굳이 내가 또 다른 반려동물을 함께 해볼까?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애들이 크면 저도 이제 애가 둘이 되니까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꼭 이런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진짜 많이 잘 해줄 거예요. 보내게 되는 것까지. 부모님들이 반려동물을 반대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너 그거 똥오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마나 그 귀찮고 그 힘든 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거에 꽂힌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육 잘 시키면은 얼마나 똑똑하게 자라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반려동물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내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돈도 돈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떠나고 알았죠. 맞아요. 이거를 근데 겪어봐야 아는데 저는 강아지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강민이 순종이 간 거에 대해 이해하나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줬어요. 순종이 할머니 집에 가도 없다고. 저희 어머님이 오늘 봐주시는데 갑자기 강민이가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가도 순종이 없어. 순종이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엄마가 슬펐어. 이거를 굉장히 감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엌에 뭐 치우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괜찮아 안 슬퍼. 엄마 안 슬퍼? 이러고 순종이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순종이가 가는 날도 영상에 말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왔네. 세월이요. 말을 생각도 하고.